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종목 브리핑 요청을 주셨는데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대부분의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하이브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문의 내용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5일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매수가는 30만원, 비중 28%시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려다가 이런 11월 고점에서 못 팔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어제나 그저께까지만 해도 버틸만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오늘의 이슈는 그 전부터 나왔던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이브의 주력 아티스트인 BTS가 군입대 이슈로 굉장히 좀 우려감을 많이 샀었죠. 하지만 여기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BTS의 멤버들이 단체로 지금 활동을 중단하겠다 라는 소식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BTS가 사실 하이브를 거의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BTS로 인해서 나오는 매출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주력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전체적으로 지금 중단을 하겠다라는 소식은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부터는 BTS의 완전한 부재가 예상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BTS가 그동안 이 회사에 벌어줬던 매출액과 그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지금 추정치를 반영을 해보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한 7,500억 원 정도 내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조 2,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제 1조 9천억, 2조 가까이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한 5, 60% 정도 계산하면 대략 한 7,5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지금 번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하이브 같은 기업들은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은 실적 모멘텀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충격이 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지금 투심이 악화된 상황들이 바로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매출액의 5, 60%라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하이브라는 기업은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가 없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아티스트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BTS에 비하면은 그 영향력이라든지 어떠한 매출액 부분도 좀 현저히 낮은 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빠져주는 것은 기업에 대한 어떤 가격 매력도는 또 높이고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하이브가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 BTS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월 브이라이브 양수를 마친 이제 위버스 역시도 7월 달에 런칭 예정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아티스트들과 하나의 플랫폼에서 소통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또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상품 판매에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비롯해서 이런 굿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활용을 해서 인형이라든지 베개, 쿠션 굉장히 많은 상품들로 이제 굿즈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에 더욱 마케팅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7월달 런칭이면은 적어도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의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기대 요소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얘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게임 사업 부분도 확장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2019년에 이 슈퍼브라는 리듬 게임 회사를 인수를 했죠. 이 목적은 뭐냐면은 결국에 NFT 사업에 대한 확장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지금 이런 NFT 쪽 게임 사업이 엔터 사업만큼의 어떤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현재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수백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추후에 이제 어떤 성장 기대감 정도만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에는 뭐 이런 BTS 캐릭터를 활용해서 리드마이브라는 게임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단순히 뭐 콘서트를 하고 앨범 판매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플랫폼 확장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여전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적적으로 좀 반영이 되려면은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내년에 매출액이 2조 정도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도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BTS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이런 예상 실적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지만은 기업에 대한 어떠한 본질적인 가치를 본다면 플랫폼 확장이라든지 어떤 NFT 사업에 대한 또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다만 그게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관점을 달리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빨리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하지만 나는 정말 이때부터 장기 투자를 몇 년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면 뭐 추가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목 자체는 현재 나쁘지는 않아요. 사업 확장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고 미래의 가치도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 악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투심에 대한 어떤 악화된 투심 회복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대응을 좀 달리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증권사 목표가가 기존에 한 50만 원대였는데 뭐 30만 원으로 지금 하향이 된 상황이죠. 근데 이 30만 원까지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좀 가세를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이라면 저는 사실 전 매물대인 22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사이까지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30만 원에서 32만 5천 원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요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 10월 15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한 30만원 부근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또 얼마만큼의 누적 수익률을 쌓을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할 때 사실 우리가 목표가를 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신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전략별로 분할 매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추가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올 때 추가적인 수익을 또 낼 수가 있는 거겠죠. 항상 이제 또 주가가 상승하기만 할 수도 없고 하락할 수만도 없기 때문에 이 박스권 라인에서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 69%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 구간은 총 12번 정도가 나왔고요. 목표가를 설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계속 올라요. 예를 들어서 계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가를 정하지 않았다면은 어디서 팔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반드시 조정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 투자던 단기적인 투자던 간에 항상 매수 전략, 매도 전략은 세우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알아서 자동 매매를 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또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가, 비중, 날짜 적어서 종목 문의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